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절 분석 모형 등가 속도 운동하는 입자 이 내용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디오 이 사정 때문에 제가 직접 얼굴은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교재와 함께 이렇게 공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자, 2.5절을 공부하고 우리 2.6절 그리고 3장 4장까지 넘어가는데 이 등가속도 운동하는 이 입자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에 4장까지 계속 이어질 내용이고, 우리 다음 학기 공부하는 내용에서도 이 등가속도 운동하는 입자에 대한 경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잠깐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33페이지 가보면 등가속도 운동하는 입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입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얘기죠. 즉, 어떤 관계식이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식으로 나타낸다는 건데, 간단히 예를 들자면 내가 여기서 이제 돌을 이렇게 이런 돌멩이를 이렇게 던질 거야. 그러면 이게 쭉 날아가서 이렇게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어느 시간에 어디쯤 날아가고 있을지 우리가 다 이제 기술하고 예측하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그냥 말로 표현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뭐 컴퓨터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충분히 다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관계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 이제 공부해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은 일단 이 가속도의 정의식에서 나오게 돼요. 식 2.9를 보고 요 xavg를 ax라고 그냥 놓는 거고, ti를 0으로 둔다 이런 얘기는 이제 처음 시간이죠. 처음 시간을 아예 이제 0으로 두고 나중 시간을 그냥 t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가속도의 식이 본래는 뭐였냐면 가속도의 정의가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였죠. v의 변화율이 a가 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v의 변화율이 여기 이제 시간이죠.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이 바로 이제 가속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란 말이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나중 속도를 VXF로 두는 거고, 처음 속도를 이게 이제 나중 속도예요. 그리고 처음 속도, 이거 처음 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변화, 시간도 이제 시간이 변화하는데, 이게 시간 변화죠. 시간 변화인데, 나중 시간을 T, 처음 시간을 아예 0으로 이렇게 둔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놓고 얘를 이제 곱하기식으로 나타내 보면 VXF는 VXI 더하기 AXT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2.13처럼 요식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요식을 변형이라 할 수 있어요. 변형. 그래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보다 증가할 텐데 얼만큼 증가할 거냐? AT만큼 증가할 거다.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면서 속도가 증가하는데 그 AT만큼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바로 계속 이어서 쭉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보면 그 아래 계속 가보면 이런 식이 나오죠. 2.14식이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평균 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속도가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로 일정하게 증가할 때 그걸 평균한 게 말 그대로 평균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균 속도에 대한 어떤 정의식, 이렇게 이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 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여기 B번 그림에 보면 이게 이제 속도 변화 그래프잖아요. 이게 처음 속도, 여기 이제 Y축이 속도란 말이죠.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데, 이 그래프가 일정하게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속도가. 그러면 이런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왜냐하면 이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델타 T분의 델타 V. 그죠? 요게 가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우리가 상태가 변할 때, 즉 속도가 이렇게 변할 때, 증가할 때 시간은 요만큼 증가하는 거죠. 0에서부터 t까지 증가하고, 속도는 처음 속도 vxi에서 나중 속도가 여기 이제 요게 vxf잖아요. 요게 그렇죠?
그래서 VXI에서 VXF까지 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그 증가된 요만큼이 바로 AT라고 해요. AT. 요 속도에서 요 속도까지. 여기 이제 바로 옆에 2.13씩 이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속도 얼만큼 증가한다? AT만큼 증가한다. 그런데 딱 그 중간 있죠. 이만큼. 이 중간의 속도가 바로 평균 속도라고요. 이만큼의 속도가 이게 AVG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나중 속도, 처음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 속도의 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 여기 2.14식이 바로 평균 속도 식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아래에 가보면 요게 이제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2.14와 2.13 식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델타 x를 xfxi라고 일단 두고요. 그리고 델타 t를 우리 t-0이니까 어차피 0에서 시간이 t까지 변했으니까 그 델타 t는 그냥 t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앞에서 공부했던 등가속도 공식 요 공식에서 요게 이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변이잖아요. 변이. 이렇게 된 식인데 이걸 XF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XI는 이렇게 이제 이항이 되겠죠. 그리고 VX는 여기 이제 평균 속도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가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VXI 더하기 VXF는 우리 2.13식으로 이렇게 가보면 2.13식으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죠. 그러면 요 식이 있었잖아요. 이걸 VXF를 이렇게 이제 바꿔주자는 얘기예요. 요 식으로. 2.15식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가 보면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이걸 뭘로 바꿔요? VXI 더하기 AT 이렇게 바꿔주면 VXI는 두 개 나오겠네요. 요거 두 개. 2로 나누니까 그냥 VXT만 가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2분의 1 AT 제곱이 있겠죠. 여기 T가 있고 여기 또 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t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식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이치, 처음 이치 또는 이제 변이 그냥 둬도 돼요. xf 마이너스 xi 요게 이제 델타 x잖아요. 그렇죠? 요 값이 얼마냐? vxi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이제 살짝 변형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14, 15, 16시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계속 밑에 내려가 보면 이거 가지고 이제 2.17식에 가는데 1.17식은 여기 나와 있어요. 2.13식을 2로식에 대입하여 t를 소거한다. 그래서 두 개의 식, 13번식과 15번식에서 t를 소거하는 거예요. 그럼 t를 소거했으니까 t가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방법을 보자면 여러분들이 15번식에 t를 대입하는데 15번 여기 15번식이죠. 근데 13번식에 t를 대입하자. 이게 t가 뭐였냐면 t는 a분의 vxf-vxi였어요. 그렇죠? 여기 t를 이렇게 대입해서 요걸 여기에 이렇게 정리해 주자는 얘기예요. 대입해서. 그럼 2.15식을 정리해 주면 그 결과가 2.17식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결과 나와 있네요. 여기 이제 t를 이렇게 넣어서 요거 대입하는 건데 요거하고 요거 우리 곱하기 식이니까 다항식의 곱하기 식이니까 쉽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v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 a 곱하기 요게 이제 변이잖아요. 변이. 그죠? 델타 x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vf의 제곱은 vi의 제곱 더하기 2 a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x축이라는 거 뭐 그냥 빼면 그냥 x라는 문자 생략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식이 이제 등가속도 운동식이 된다. 여기 이제 보시면 등가속도 운동식, 운동학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자주 사용하는 식이니까 한번 더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 보죠. 이제
표 2.2에 여러분 교재 30 이게 35페이지네요. 그렇죠? 표 2.2에 가보면 요거에 대한 얘기 등가속도 운동하는 입자의 운동학식 여기 있는데 요걸 다 외워줘야 돼요. 아시겠죠? 1,3식은 가속도 이 정의식이었죠. 2,4식은 평균 속도식이었죠. 그렇죠? 평균 속도. 1호식은 어땠어요? 이걸 이제 위치와 속도 시간으로 가지고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위치. 그리고 16식은 평균 속도 v 이걸 가지 가속도로 vxf를 vxi 더하기 요식을 넣어서 그죠? 여기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런 식을 여기 대입을 해서 2.16식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2.16식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고 2.17식은 13식과 16식을 13식 16식을 또는 1호식 13과 1호식을 t를 소거하는 거죠. 그래서 v에 대한 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알아보시고 요거 가지고 우리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예제 문제를 풀 때는 좀 분석을 좀 잘 해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속도가 나와 있죠. 처음 속도. 일정한 속도네요. 45m/s에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광고판 뒤에 숨어 있는 교통 경찰을 지나간다. 아마 이제 과속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초속 45m면 되게 빠르잖아요. 1초 뒤에 경찰이 이제 이걸 인지하고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1초 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광고판에서 출발해서 이런 가속도로 경찰은 앞에 가는 이 과속 자동차를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점점 증가시키겠죠. 교통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림에 보니까 그렇죠? 오토바이로 자동차를 따고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성능이 좋아야겠죠 오토바이가. 그래서 가속도하고 처음 속도는 0에서부터 출발하겠죠. 오토바이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을 테니까 붙잡는데 따라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때 두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이에는 공통되는 물리량이 존재해야 됩니다. 바로 이동 거리겠죠. 이동 거리 또는 변이를 동일하게 두고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식을 구해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움직이는 물체가 따로 있을 때는 공통적인 물리량을 확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거해서 식을 이제 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리는 B에서 C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B에서 C까지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자동차의 속도 곱하기 시간. 이게 바로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니까 x카 마이너스 xb. 요걸 이제 x카로, 요걸 또 xtc 또는 xc를 아예 x카라고 두는 거죠. 나중이치예요. 나중이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이항하면 나중 위치, 처음 위치의 차이가 되니까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이제 바로 변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변이. 요 값이. 속도 곱하기 시간에서 이동 변이를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좀 우리가 화면을 좀 깨끗이 하고, 그런 다음에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5m 이동했다는 게 나오죠. XB가 B의 위치가 45m인 건 바로 이제 교통경찰이 1초 후에 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앞에 그림에서 요 거리죠.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 왜냐하면 교통경찰은 여기 요 시간부터 움직임을 시작하는 거죠. 본래 위치는 여기지만 자동차가 B에 왔을 때 운동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거리 걸린 시간 1초라고 했으니까 45m를 이렇게 이동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45m에서 경찰이 움직인 거리는 이 45m를 항상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xf-xi 이게 이제 변이가 되겠죠. 처음 속도 곱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게 이제 16번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처음 위치를 아예 0으로 잡고 속도도 아예 이제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죠. 교통경찰이에요. 정지하고 있었고 가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돼서 실제 나중 이 교통경찰의 위치는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교통경찰의 나중 위치 이게 따라잡았을 때죠. 붙잡았을 때는 이렇게 되고 요건 앞에 이동한 자동차의 나중 위치가 되니까 XB 더하기 VT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이 위치를 동일하게 두는 거죠. 위치를 동일하게 두는 또 공통되는 물리량을 소거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하나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구해줘야겠죠. 이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 이때 이제 음의 시간은 시간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요건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고 t가 항상 0보다 큰 경우로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이 예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t가 0보다 이상이어야 되니까 부합하는 건 우리가 이제 대입해서 31초를 더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은 우리 이제 자연학화 운동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물리계에서 이 등가속도 운동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연학화 운동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라는 건 나중에 이제 뉴턴의 제2법칙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어떤 경우냐면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이 F 힘을 F라고 했을 때 이게 MA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정하면 MA도 일정할 텐데 그 이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당연히 일정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형태 하나가 바로 자유낙하 물체가 되는 거고 다른 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뒤에서 또 여러 가지 예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죠.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갈릴레이에 대한 뭐 그림도 나와 있고 자연낙하 물체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이제 공기의 저항이나 이런 건 무시했을 때예요. 공기 저항을 무시하는 경우에 자연낙하. 자연낙하 이 표현이 떨어지는 물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떨어지는 물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이 중력만 가해지고 있으면 다 자연낙하 물체라고 해요. 그래서 위로 던졌거나 아래로 던졌거나 뭐 올라가고 있거나 내려가고 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힘 없이 중력만이 물체 즉 허공에 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기가 없는 허공에 떠 있는 상태만을 생각했을 때 요거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일단 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할 거고 이 자유낙하를 하는 이유는 지구가 물체의 중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가 물체에 가하는 그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요거를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요 가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G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앞에까지는 그냥 가속도의 기호는 A라고 했었는데, 특히 지구 중력에 의한 가속도를 정확히 구해보면 근사적으로 9.8m/s 제곱이 돼요. 이 가속도의 의미는 1초마다 속도가 얼마씩 변하는가 이런 얘기죠. 그런데 속도가 9.8m/s씩 속도가 계속 증가합니다. 아래 방향으로. 그래서 요걸 이제 가속도라고 할 수 있고 요걸 그냥 G라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9.8도 되게 이제 계산할 때 근사적으로 더 근사를 시켜서 그냥 또 10이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재에 나타나 있는 게. 그래서 G는 10m/s 제곱을 아예 G라고 쓰겠다. 이 G는 중력에서 그래비테이셔널 또는 그래비티 요거의 줄임말입니다. 예. 이렇게 돼서 이제 나오면 되겠고 요 얘기 계속 이제 밑에 쭉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기 예제 문제가 있죠. 2.7번 초보치고는 잘 던졌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물 옥상에서 처음 속도 20m/s로 위쪽 방향으로 물체를 던져요. 네, 그리고 건물의 높이가 50m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이 돌멩이가 A에서 던지는 사람의 손을 떠나
아니, 처음 시간을 0으로 두고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 문제는 그 위치 또는 최대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던집니다. 옥상에서 던져서 최고점 B점까지 올라갔다가 지면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속도가 증가해서 지면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는 이런 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좀 해석해 보자는 얘기인데, 첫 번째 문제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라. 그래서 우리 가속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중력 가속도인데 아래 방향이죠. 우리가 위쪽, 아래쪽 가속도는 벡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X축, Y축을 두는데 X축의 운동은 우리 고려할 필요가 없고 Y축 방향의 운동을 고려해 보면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이제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던졌을 때 그 던진 방향의 속도를 플러스라고 하자면, 즉 처음 속도가 플러스 20이에요. 그리고 가속도는 어때요? 아래로 9.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호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나중 속도가 0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나중 속도 V, X, F, Y, F죠. 나중 속도는 0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돼요. 그랬더니 속도가 2.04초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돌멩이가 최대 올라가는 그 높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때는 2.6씩을 써서 2.16씩을 써서 나중 위치를 구해주는 겁니다.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이게 처음 위치죠. 처음 위치 더하기 VT 곱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때 T는 걸린 시간을 놓고 이제 구해주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지금 구했던 그런 값들을 다 놓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역시 가속도는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나중 위치가 20.4m가 되는데, 물론 처음 위치를 0으로 두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위치를 0으로 두고, 높이는 50m 높이이지만 여기를 아예 이제 원점으로 잡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10번에 보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왔을 때의 속도를 구하라 그랬는데, 위로 올렸다가 C점으로 다시 돌아오죠. AC는 같은 지점이에요. 같은 지점이니까 A에서 C까지 변이가 얼마가 돼요? 처음 지점으로 되돌아왔으니까 변이 델타 Y는 0이 되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변이는 0이 되는 그런 위치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속도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그거 이렇게 구해도 되고, 델타 y는 v 처음 속도 시간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요 식을 가지고 구해도 되고, 또는 17번 식을 가지고 구해도 돼요. 그래서 C를 나중 위치라고 하자면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에 지금 속도의 제곱인데, 처음 속도는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20으로 넣은 거죠. 여기 20으로 넣은 거고, AY는 마이너스 9.8, 변위가 0이다 그랬으니까 이거 다 0 되네요. 이게 그렇죠? 그랬더니 이게 400이 나오는 거고, VYC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는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구할 수도 있고, 여기에 넣어서 구해도 돼요. 여기에 넣어서 t를 구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t를 구하면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이게 이제 0이 되니까 t는 이걸 나눠주면, 우리가 약분해주면, 소거해주면 2분의 A죠. 2분의 1 더하기 VI t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정리해주면 이게 좀 2분의 1 AT 더하기 VI 곱하기 시간 t는 0, t로 묶어주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t를 구하면 이 t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t를 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D번에서는 5초일 때 돌멩이의 속도와 위치를 구하라. 속도 위치니까 속도가 나와 있는 이 식에 바로 대입을 해서 구해 볼 수 있겠죠. 이거 5초만 넣어주고 위치도 구해보고요. 위치. 그래서 속도에 대한 식, 위치에 대한 식, 이런 식들에 자유롭게 우리가 식을 사용해서 원하는 물리값들을 구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분석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5절, 6절을 마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1시간 후에 바로 여기 지금 1시간 했고 바로 우리 이제 2장, 3장, 4장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 텐데 연습 문제를 좀 체크를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 볼 필요가 있는 연습 문제인데 사실 예제에 있는 문제들만으로 충분히 다 구해 내용은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이제 분석 모형에 대한 여기 등속 운동하는 입자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구해 볼 수 있는 거 일단 가속도에 대한 거 분석 모형 여기 다시 나오네요. 여기 2.5절 요거에서 한두 문제 풀어보고 자유낙하에서 한두 문제 이렇게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풀어보냐면 간단한 문제 형태로 24번 아니 24번보다는 너무 내용이 좀 쉽고 어떤 걸 풀어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3번을 풀어봅시다. 33번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그러니까 이건 아예 과제라고 생각하세요. 과제 33번을 풀어보겠다. 그리고 뒤에 이제 자연낙하 물체 이거 한번 해보는데 이거는 교재에 있는 우리가 같이 풀어본 예제 문제 있죠. 그것만 해도 사실 충분한데 그래도 하나 더 연습을 좀 해보자면 여기 어떤 거 해볼까요? 38번 해볼까요? 38번 정도만 해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제로 33번과 38번이죠. 33번과 38번을 과제로 어렵진 않네요. 39번 하나 더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죠? 이것도 과제. 이거 이제 헬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또 비행기잖아요. 어쨌든 헬기도 그래서 33번, 38번, 39번 요거 여러분 과제로 33번, 38번, 39번을 문제까지 다 써야 돼요. 문제도 쓰시오. 쓰고 해설을 좀 자세하게 우리 예제에 나왔던 그런 수준처럼 자세한 해설을 직접 자필로 써서 이거를 종이에 보고서 용지에 써야 돼요. 이거를 제가 다음 주에요. 27일 월요일 아마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될 텐데 이때 가서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풀어서 잘 갖고 있어야 돼요. 27일 날 꼭 가져와야 됩니다. 추석 지나고 여러분들이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죠.